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1심 선고가 11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의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25일입니다. 뭐 법조계 대부분의 인사들이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예측을, 근데 그 예측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그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에 기반한 예측이죠. 왜? 바로 증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이른바 무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론전을 전개하고 특히 그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총력 방어에 나서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토론회겠죠. 그 다음에 22일에는 우의증교사 수사와 재판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현재 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뻔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재명은 무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재판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주장했던 논리 그걸 아마 그대로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토론회라는 그런 가면이라도 쓰려면 토론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론 상대방에 자, 왜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 이재명 피고인이 왜 유죄다?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출신의 중립적인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만약에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다면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선다면 이 토론회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또 다른 재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뻔하죠? 이 의도 자체가 이재명은 무죄다. 이걸 지금 그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국민들 앞에 주장하려고 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론회의 가면을 쓴 선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자, 뿐만 아니고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지난 11일이죠. 지난 금요일이네요. 국민 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것을 그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 그 16일, 22일 그 더 여민 포럼 그 토론회에서 반복 재생될 겁니다. 여기서 김민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나 국민을 도륙한 전두환이라도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남편 이재명과 아내 김혜경을 각자의 생일에 소환에 대는 만행 앞에 말 한마디 못했을 부부의 피눈물이 과연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시민이 감수해야 할 정당한 징벌인가. 찢어지는 가난에서 일어나 사시 합격 후 사회기여 약속을 지키고 기록적 행정성과를 낸 압도적 차기 후보가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은 무죄다. 법도 국민도 역사도 주 5일 법정연금의 족쇄를 벗고 펄펄 날며 국민과 정의에 감사하며 나라를 살리는 데 헌신할 이재명을 기대하리라는 확신으로 국민 배심께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한 거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민석 의원이 이거를 이제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식 유튜브 계정이죠. 이재명 TV. 그 명의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참 북치고 장구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죠.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더 여민 포럼은 뭐 아직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한 3가지쯤 되는 걸로 보입니다. 첫째, 이재명 수사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하는 주장을 또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라는 행정가는 정치인이 되기 전의 이재명이라는 행정가는 행정에 있어서 기록적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죠.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성과를 많이 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죠. 물론 수사하는 절차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른바 독수독과
독이 들어있는 나무에서 열린 독이 들어있는 열매는 이걸 못 쓴다 이런 거죠. 못 먹는다 이런 건데 그 이론에 따라서 수사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무죄입니다. 그러면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더여민 포럼의 토론회에서 자기들이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왜 절차상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올렸다는 이재명의 무죄 이유서에 무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 생일에 소환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소환한 게 이재명 생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우연히 김혜경 씨 생일에 소환이 됐다고 쳐도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무죄인가요? 그거는 유무죄의 기준이 아니죠. 법에서 규정한 어떤 절차나 합법적인 행위를 위반했을 때 유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무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위법 있다면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위법이다 하는 걸 지적해야 그게 만약 맞다면 그 말이 맞다면 그런 무죄네. 그 다음에 정치탄압? 정치탄압이라는 거는 세상에 정치탄압죄라는 거는 없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여기서 전두환 국민을 도륙한 전두환이라도 이런 짓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에도 갔다 왔고요. 그건 물론 법률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그 후에 김영삼 정권 때 내란죄 이런 비자금 이런 걸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치매가 왔다 이런 얘기도 그거는 또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재명 피고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글쎄 무슨 본인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해서 저지른 범죄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남시장 때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미래, 그러니까 도지사나 아니면 대선 이런 데 출마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치자금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의 최측근인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남FC의 성남시의 기업, 그 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이런 데를 특별 인허가, 위법적인 인허가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서 본인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고 실제 또 일부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의혹. 그거는 이제 김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이런저런 요청을 한 거. 그것도 현재 재판 중이죠. 김용은 그에 관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이요. 지금 범죄 행위로 다 적시되고 실제 재판에서 그런 부분이 김용 같은 경우는 입증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드러난 유죄의 이유 또는 유죄의 결과 이거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무죄 이유는 없다. 무죄 이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라.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물론 정치 탄압 부분에 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김건희 여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정말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을까? 그건 민주당 내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 초기 수사도 이성윤 의원이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성윤 의원한테 물어보면 되죠. 왜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못했습니까? 물어봐야 돼. 물어봐서 정말 그때 이만저만한 이유가 있었다. 근데 유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기소하고 소환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명품백 그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 저도 그거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조사라는 거야 제3의 장소에 하든 뭐 검찰에서 하든 뭐 결과만 그 제대로 판단이 되면 되지만 결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충분히 그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있을 수 있다.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만에 하나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유죄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절차상 위법 그런 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절차상 위법적인 또는 판사가 이재명 피고인을 봐준 흔적은 훨씬 더 많죠. 뭐 단식해서 뭐 재판 미뤄지고 뭐 테러 당했다고 판사가 알아서 재판 밀어주고 재판 지연하는 방식 다 받아주고 뭐 이런 식이었다면 오히려 만약에 미국의 배심원이었다면 이거는 특정 피고인한테 너무 판사가 유리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록적 행정성과 얘기를 또 김민석 의원이 했던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행정성과가 좋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기록적 행정성과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였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산대교 무료화 대선 앞두고 선언했죠? 그거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다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소. 포퓰리즘 행정이 법원에 의해서 막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받고 있는 상당수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라는 이 범죄 혐의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행정적으로 처리한 거에 대한 지금 심판입니다. 아직 그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정말 이게 자신 있다 그러면 그 재판 빨리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피고인 측에서 빨리 끝낼 방법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게 기록적 행정성과가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당시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했던 여러 가지의 행정적 그 기록들 이게 지금 모두 배임, 뇌물 이런 데 얽혀 있습니다. 제3자 뇌물 이런 데 얽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죄 이유냐? 저는 유죄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이 올렸던 그 무죄 이유서라는 거는 잘 법률적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유죄 이유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국민들도 그냥 뭐 상당수는 뭐 자기 진영에 매몰돼서 무조건적인 지지, 무조건적인 반대 뭐 이런 경향이 있죠. 그거 없다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의 아무런 무죄 이유서라고 올려놨는데 거기에 무죄의 이유는 설명을 안 하는 그리고 그냥 진영에 호소하는 이런 선동에 넘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외에는 적어도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아마 제대로 심판할 것이다. 김민석 의원이 올려놓은 그 글 또는 16일, 22일에 이제 친명계 의원 모임에서 한다는 이른바 토론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그걸 보고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것도 제가 뭐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적어도 무죄 이유라고 한다면 그 무죄 이유를 지지층이 아닌 납득할 만한 중도층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을 때 그 선전선동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 민주당의 최근의 움직임 국정감사 김민석 의원의 무죄 이유서를 보면 유죄 이유는 많이 찾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거기서 무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참 아이러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